만약 주위에 이런 자존감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따라하면 자존감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연습으로 해볼 만한 자존감 높이는 방법이 한 4가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김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규범입니다. 우리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요. 라는 말인데요.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존감이 구체적으로 뭐고 쉽게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높이는 방법은 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일상적으로 자존감 하는데 도대체 자존감이라는 게 뭔가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자존감에 대한 정의는 자기를 얼마나 존중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이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감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신감은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는데요. 외모나 내가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그 신뢰감이 자신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능력과 관련되니까 평가에 따라 바뀌게 되고요. 또 혼동하는 단어가 자존심인데요. 자존감, 자존심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자존심 부리지 마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자존감이 떨어져서 남한테 굽히지 않으려는 어떤 태도 같은 게 자존심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자존감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자기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실망감이나 불만족감을 되게 자주 느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 잘 지내는 것 같고 나는 세상의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자기를 그냥 드러내는 게 좀 어렵죠. 그리고 자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지고요. 맞아요. 상담실에서 보면 누구보다 높은 성취를 이룬 분들이 제가 자존감이 낮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요. 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책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거나 실패하면 금방 자기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 심리적인 에너지가 줄줄 새게 되니까 이제 또 기운이 안 나게 되죠. 좀 더 생각이 파국적으로까지 가게 되면 미래도 다 의미 없게 느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자기 장점과 단점을 다 잘 받아들이는 건데요. 완벽하지 않은 게 당연하니까 실패를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남이 잘 되는 걸 봐도 배가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성공에서 초조함이나 어떤 위협을 느끼지 않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조절할 줄 알아요. 감정 상태에 따라 사람이 너무 바뀌지 않고 또 감정을 잘 표현을 하면서 균형감을 유지해요. 네 번째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가 뚜렷하고 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걸 표현할 줄 알아요. 만약 주위에 이런 자존감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따라하면 자존감을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연습으로 해볼 만한 자존감 높이는 방법이 한 4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시니컬한 사람이어도 매사에 한번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원영 씨의 그 원형적 사고를 따라하다 보면 재미도 있지만 실제로 기분 관리에 도움이 되거든요. 내 생활 사건에 대한 반복된 평가는 자존감과 또 연관이 되니까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원형적 사고처럼 긍정적인 사고는 연습과 훈련이 되는 영역이고 뇌과학적으로도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해서 일상의 생기를 돌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경험이 긍정적으로 채색이 될수록 당연히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비난 멈추기인데요. 타인이 나를 비난할 때 부모님이나 애인처럼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면 내가 되게 상처를 받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런 말들을 또 되게 오랫동안 들어왔으면 나도 모르게 그걸 내재화해서 그 비난의 말이 나 자신을 향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모질게 자기 비난하는지를 알아차리면 그걸 좀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인데요. 사실 비교는 비난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추려고 노력하는 기준이 내 게 아니라 다 이게 타인 거였구나. 이걸 깨닫는 게 필요한 거죠. 마지막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갖고 있는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걸 계속 미루다가 남에게 의존하고 또 후회를 남기게 돼요.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스스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연습을 하면 후회가 만족으로 바뀌고 자존감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연습으로 자존감을 올리는 건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사실 자존감이라는 건 나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믿음이고 내 근간이 되는 커다란 구조물 같은 건데요. 그래서 자존감의 강화는 근본적으로 내 심리적 구조를 점검하는 과정이 한 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습도 좋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네요. 어떤 건가요? 근본적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5가지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내 멘탈의 부실한 점, 반복해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자꾸 직장에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나 또 이성 앞에서 매력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면 이게 자존감이 되게 낮은 거잖아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존감의 타격을 언제 입나, 마음 깊숙한 데를 살펴가지고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것에 골몰하기보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모를 기르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닌가요? 내 자존감의 약한 부분을 이해하는 게 자존감 향상에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 부상에 대한 이해와 관리 없이 꾸준한 운동이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처럼요. 두 번째는 날 초라하게 만드는 감정을 찾아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내가 지적을 받았다면 비난당할 때 느끼는 그 감정이 뭔지 좀 더 명료하면 좋아요. 그게 화인가, 슬픔인가, 억울함인가? 싫은 감정일수록 명료되지 않은 채 그게 억압될 수 있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에 좀 더 집중해보라. 이거 쉽지 않잖아요. 자존감과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감정의 명료화는 나를 이해하는 열쇠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게 뭔지 알게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무기력하구나. 아니면 되게 사소한 실수인데 내가 지적을 당할 때 억울하구나. 이렇게 내 내면을 살펴가지고 나를 공감하게 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을 공감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다음 과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이 감정이 내게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찾다 보면 되게 자주 반복돼서 거의 매일같이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될 텐데요. 이를 통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그 주제가 내 무의식에 내재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감정의 기원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은 어릴 때 내가 겪은 일들이 많이 떠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사소한 실수로 내가 지적을 받고 위축됐던 경험 같은 게 이제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자존감에 금이 많이 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어릴 때 경험이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왜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그게 어린아이 때 겪은 일이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힘드니까 부모의 의도가 어떻든 그 아이가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고 인지 왜곡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난 아이라서 혼난다. 이런 부정적인 자기인식이 한번 생기면 내가 그 못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되게 애쓰게 되고 또 비슷한 주제가 나오면 상처받게 되고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주제에 특별히 예민하고 불편한지를 알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자기 장점이나 단점을 좀 받아들이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또 지적받지 않으려고 되게 애쓰며 살아온 자기 모습이 되게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마지막 단계는 무엇인가요? 결국 내 안의 어린아이를 달래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의 보호자가 돼서 어릴 때 내가 받길 원했는데 못 받았던 것들, 예를 들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격려, 수용 이런 것들을 나 자신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타인보다는 나한테 집중을 하고 내 단점이나 장점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나를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근본적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